오늘의 네 번째 팩트는요. 노답 삼형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는 등 폭락을 하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휩싸였거든요. 그런데도 개미 탓을 한 김용범 정치실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단일 이 상품 때문이다 그렇게만은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만의 또 특성이 있었고 브라질에서 정말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구질구질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동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8천, 9천이 됐는데도 아직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던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브라질 가서 스테이크 썰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무슨 튀김 나르고 이런 사진들 연일 신문에 내보냅니다. 오늘은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님, 오늘은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자자로 추정되는 작성자들이 심각한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지금 피 같은 아파트 중도금 3억 원을 날렸대요. 이 동탄에 아파트를 계약을 샀는데 중도금 체결까지 몇 개월 남아가지고 그 사이에 딴 사람들 다 주식한다 그러고 정부는 또 하라고 하니까 이 중도금을 레버리지 ETF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원금도 못 챙기고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대출받아 주식했는데 희망 없다. 뭐 곡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권지웅 위원님. 그런데도 김용범 실장이 개미 탓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감자튀김 나라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른 좀 상승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 자체를 그것과 연결시켜서 마치 저렇게 자화자찬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국민들은 힘들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브라질이나 지금 자원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급망을 다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어떤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정부에게 좀 쓴소리도 하고 하는 것과 정치권이 거기에 덩달아 이야기하는 건 전 좀 자제되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레버리지 ETF 역시도 정부가 그걸 만들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운용사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상품을 열어준 건 정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거기에 규제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는 있지만 지금 주식 하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부의 구체적인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한 어떤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주식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논의해야 되지 이것이 마치 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되려 문제를 호도하게 되는 문제라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구분해서 비판이 필요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정부가 그동안 이 규제권을 쥐고 있지만 이 위험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만든 게 정부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그 이제 화살이 정부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왜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해외에서도 이 레버리지 ETF가 많이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가 유독 이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규제를 완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통상적인 조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참여의 여부도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과 아닌 부분이 좀 구분돼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뭐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범 정책실장과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을 향해서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국회 앞에다가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면서 근조 화환 시위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기다가 또 화환도 보냈더라고요. 정호기 의원님, 사실 이 권지웅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책임과 또 정치권의 가세, 또 이 투자자들의 이 결정 이런 것들은 좀 구분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장에서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잃은 분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사실 온갖 방법으로 주가 다 띄워놓고 거품 꺼지니까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공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5월 17일에 레버리지 ETF 출범할 때 그때 제가 들은 뒷얘기로는 이 개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많은 그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부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가 5천 시대입니까? 주식 5천 시대를 이제 천명하면서 이 솔직히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많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솔직히 무리한 투자를 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빚내서 영끌해서 투자한 사람도 많은데 지금 손실 액수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2,500에서 5, 6천 올라갈 때의 그 환희보다 9천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지금 5천대로 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그럼 원망할 것인지 전 세계 어느 정부든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피면서 이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유도하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책 실장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국민의 원성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문가냐?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ETF, 레버리지 ETF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후 약방문 같은 대책이 나오지만 너무 찔끔찔끔이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요. 정부가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정부가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그 출발점에서부터 주식 시장 이것이 이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저희들 예측했는데 정부는 어쨌든 예측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경고성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시장을 우습게 봐서 이런 결과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강하고 20대, 30대, 60대의 불만이 팽배한다면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인사 정책이라도 일단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손실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